이 8페이지 봐보세요. 8페이지. 자, 보험의 목적 그럴게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대상 객체를 이야기하겠죠. 사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분필을 자, 갑이 나오고요. A가 나오고요. 갑의 건물 그럴게요.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이 화재보험의 객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걸 갖다가 자, 감정평가해서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 건물에 대한 시장 가격, 시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의 목적. 그러면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 법률적으로 보면은,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피보험이익이 나오겠죠. 예, 손해 난 만큼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피보험이익. 돈으로 환산하면 피보험이익이고, 그 다음에 자, 법률적 측면을 보면은 보험 가액이 나와요. 가액. 그 보험 가액이 나와야 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죠. 엄밀히 해서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이게 전부 보험이에요. 그냥 보험 가액이 나와야 전부 보험인지 일부 보험인지. 만약에 이게 더 커버리면 이 경우는 유효 무효. 유효. 전부 보험이나 일부 보험 유효잖아요. 처음부터 만약 이게 커버리면 무슨 보험? 보험 계획 하나 하면 초과 보험이고 두 개 이상이면 뭐예요? 중복 보험. 그러면 이 경우는 유효 무효 두 개다. 처음부터 하면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는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걸 판단하려고 보험 가액이 나오는 거. 그래서 보험 가액이 나오는 거고. 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리. 그렇죠. 내가 손해 난 만큼 보험금을 받는 목적이 계약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보냐, 법률적 측면에서 보냐 그 문제.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이 하면은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 나온다. 보험 가액이 나오던가 피보험익이 나오던가. 그냥 보험의 목적하면 대상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서 시가가 시장가격이 나오면 그런 계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제 보험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보험 계약자. 재보험에서는 보험 가입자 그래. 재보험 가입자 그러겠죠. 그러면 자, 손해보험 보시게요. 거기 보면 자, 주택, 상가, 운송물, 선박, 기계, 뭐 채권 이런 것들은 다 보험의 목적이에요. 객체 대상입니다. 근데 그 집합보험하고 총괄보험 이거는 객체 대상인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물건에는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화재보험을 생각하면 동산이 더 많을까요? 부동산이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동산이 더 많아요. 우리가 물건에는 자 보세요. 물건에는 부동산과 무엇이 있어요? 동산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은 당연히 이 자체로서 뭐 화재보험 보험의 대상이 되겠죠. 자, 동산은 한 개면 이거는 보험의 대상이 안 돼요. 몇 개요? 수백 개. 수백 개가 되면 이때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백 개. 그래서 자, 요걸 두 개 보는 거죠. 특정물하고 뭔 물? 총괄물 나눠지는 거예요. 총괄물.
그래서 여기는 창고에 대해서, 창고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무슨 보험? 화재 보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정 물건. 자, 광주는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저기 그 서울 바로 옆에 경기도 쪽은 대형 창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물건을 보관해주고 보관료를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화재가 나서 이게 다 타버리면 자기 능력으로서는 보상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화재보험 가입할 거 아니라. 거기는 그 물건이 딱 특정돼 있어요. 몇 개가? 수백 개가.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백 개란 이야기는 집합보험 그래야 돼. 집합보험. 수백 개란 얘기는 집합보험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총괄물은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보세요. 대형마트. 물론 백화점에서도 뭐 건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동산에 대해서 다 화재보험 여러 개 가입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요, 계약 체결을 했을 때 있던 물건들은 뭐 한 달 후든 다음 날이든 빠져나가 버리고 다른 물건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했을 때 물건은 없잖아요.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물건에도 계약 체결해서 안 했어. 뭐 그걸과 따지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고 발생 시에 있었던 물건들을 계약 체결시 물건을 봐버린 거죠. 이게 총괄물이에요. 왜냐면 물건이 빠져나가고 채워주고 빠져나가고 채워주고 계속 변동이 있어버리잖아요. 이게 총괄물이에요. 그러니까 집합보험에서는 특정물 보험과 총괄보험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나누셔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신체인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보험료 지급이 나왔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일시납이 될 수도 있고 분납이 될 수도 있고, 원칙은 일시납이고 예외적으로 분납이죠. 그걸 보는 거고. 왜냐하면 분납으로 오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많이 팔려서 좋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서 좋고. 자, 오른쪽에 자 보험료 수령. 누가 수령해? 보험자가 수령하죠. 근데 대리사항도 수령할 수 있죠. 설계사는 원칙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보험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배달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넣은 거예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할 때만 받아라, 설계사는. 그래야 돼. 보험자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이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받아서 설계사가 써버렸는데 책임은 다 누가 졌어요? 보험자가 책임을 졌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장이 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책임 안 지려고 자기들이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할 때만 책임을 지겠다 해서 이렇게 조문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 감액 청구는 어떤 경우냐면, 자, 항상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져요. 위험이 크면 보험료가 비싸게 되는 거고, 위험이 적으면 보험료가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고 보험료하고 비례 관계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건물 옆에, 그 창고 옆에 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비싸게 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스 충전소가 폐쇄가 됐어. 그럼 위험이 쪼그라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싼 보험료 내야 돼요. 감액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보험자가 알아서 감액해줘요? 청구해야 감액해줘요? 청구해야 감액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 청구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요. 장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 보험료 반환 청구가 나옵니다. 자, 보험료 반환 청구 조문을 보니까 648조 보세요. 자, 보험 계약이 자, 무효가 있어요. 무효. 어떨 때 무효일까요?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어떨 때 무효가 될까요? 기사고, 이미 사고가 난 상태.
이미 화재가 났는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능사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초과보험, 중복보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면 보험료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냈어. 무효인데 안 줘도 되는데 냈다고.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죠. 돌려받으려면 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 무효에 대해서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보험료 낸 사람이 몰랐어야 돼. 예, 알 수가 없었어야 돼. 그러니까 선이거나 알 수가 없는데 이제 현재 자기가 주의 의무를 안 해서 몰랐을 때, 중과실이 없으면 선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자기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 조문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의이면, 선의는 몰랐단 이야기죠. 무효인지를 몰랐어.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둘 중에 하나. 또는이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 냈던 전부, 일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반대로 악이었어. 자기한테 중과실이 있어버려. 그럼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보험에서는 또 수익자도 보험료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수익자가 선의이면서 선이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도 똑같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649조 보니까 사고 발생 전에 임의해지가 있어요. 임의해지는 내가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하는 게 임의해지예요. 법정해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임의해지는 보험계약자 등만 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만. 해지니까 보험계약자만 가능하겠네. 보험계약자. 내가 하고 싶을 때. 왜냐하면 사고는 안 나고 상황은 어려운데 매달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그런 에라 모르겠다 해지해 본다. 법정해지는 이제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반, 위험 유지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계속보험료 지체 이럴 때만 이제 법정해지. 법정해지는 보험자만 할 수 있고 임의해지는 보험계약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 임의해지하고 해지하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효고 앞으로는 무효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험료 납입기간하고 보험기간이 틀리다 보니 보험료 훨씬 더 먼저 많이 내게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미경과 보험료는 당연히 어찌 해지하면 놔둬야 돼, 돌려받아야 돼. 돌려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보험기간이 10년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10년치를 5년에 지금 다 내본다는 이야기잖아요. 5년 되던 해 내가 임의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년분을 더 낸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냈다면 그 절반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미경과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틀리다 보니까 미경과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좀 보겠습니다.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전 동그라미.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639조가 뭐냐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거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린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해지를 하려면 타인의 피보험자의 뭘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 돼. 아니면 누가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계약자. 만약에 피보험자가 보험료 내면은 증권을 피보험자한테 주잖아요. 그럼 임의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는 임의해지 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자기가 증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한 보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언더라인.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특이하고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 체결하고 사고가 나서 내가 보험금을 받았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의해서 끝나지 않고 기간까지 계속 유지되기로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자동 복귀 방식이거든요.
내가 보험사고가 나가지고 보험금을 받았어도 그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 복귀 방식이라고. 자, 이 경우는 이미해지는 할 수 있어요. 보험금을 내가 받았어도. 그렇지만 이미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에 가서 제1항의 경우에 1항의 경우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한 장을 남기시면. 자, 기억, 니은 다 지금 설명했어. 조문 보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보험 가입 금액.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 보험의 목적이 만약에 시가가 10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자, 갑하고 A하고 화재 보험 계약을 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올 거 아니라고. 그럼 여기 보험 가입 범위 내에서 금액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가입을 우리가 많이 생략해요. 보험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가 10억이면 여기는 10억 이하가 돼야 된다. 그 실무에서는 10억이면 여기는 보통 9억 정도예요. 9억 정도예요. 9억. 여기 이하니까. 그리고 자, 여기에서 사고가 나서 피해가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이 9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그러니까 보험 금액 그게 나오죠.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이랑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한 때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손해보험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 금액의 한도, 약정 둘이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 약정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계약상 최고 한도, 이거는 법률상 최고 한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보험 금액과 구별해야 할 개념 나와 있죠. 보험 가액, 피보험이익,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보험이익이라고도 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은 보험 가액이라고도 하고, 자, 보험금이란 사고 발생 시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자, 피보험이익 나오네. 피보험이익.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에 대해서 감정 시가가 나온 상태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 피보험이익. 피해는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른쪽에 가로 7번에 보면 보험 기간과 보험료 기간이 나와 있죠. 보험 기간은 보험자가 책임지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거고,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험자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보험 기간 10년이면 보험료 납입기간 보통 5년이에요. 미리서 10년 기간가를 미리서 받겠다 이 말이죠. 받아서 그대로 은행에 예치해 놓으니까 이놈을 또 궁굴립니까? 궁굴리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도 기관 투자로 투자하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도 사고 국채 공채 사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 보험 영업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 재보험도 또 넣잖아요.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그래서 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만약에 100원 받아가지고 5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50원 가지고 재보험 넣은 거예요.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 그리고 여기서 손해 나면은 그 재보험료 받아 고는 가지고 다 해결해버려요. 옷 챙기고 궁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돈을 버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기간, 책임기간, 위험기간, 부보기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담보기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험기간, 보험료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여기를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기 사정사 기출문제인데,
자,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보험계약 요소가 아닌 거는 그랬어요. 자, 2번이 꽃이죠. 약관은 성립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립하기 전에 약관 문제 나오잖아요.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계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사자, 보험 목적, 보험 기간.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끝났고, 자, 다음 주에는 18페이지 타인을 위한 보험 들어갈 거고, 오늘 나갔던 그 기출 문제 한번 보시게요. 다 프린트물로 받으셨죠? 보니까 12문제인데 쉬는 시간에 혹시 풀어보지 않으셨어요? 쉬는 시간 안 풀어봤어? 저희 운암동에서는 보니까 뭐 1개 틀렸네, 2개 틀렸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쉬는 시간에 풀어보셨다는 얘기예요. 보통 한 10개 정도 맞아줘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은 상황이라면.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손해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네. 옳은 것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후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 받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틀렸네. 자, 2번은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건 하자가 없네. 옳은 것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네. 3번은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험금은 원칙은 현금이지만 외적으로 물건이나 기타 서비스로도 가능하다니까요. 특약에 의해서.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과 같아야 합니까? 다르게 합니까? 같게 하면 좋을 거예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근데 누가 반대해? 보험자가 반대하지. 왜 그래요? 돈을 미리서 받으려고 보험기간이 10년이면 보험료 기간은 5년을 오잖아요. 그래서 같아야 한 게 아니야. 같아야 하면 이걸 못 오잖아요.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 이게 지금 8회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우리가 이제 9회 시험 보는 거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는데 가입하시고. 자, 1번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다. 하자 있어요, 없어요? 하자 없어요. 자, 2번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청약은 보험계약자만 해요. 승낙은 보험자만 해요. 예,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특별한 경우잖아요. 심사.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은요.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성의 성질을 갖는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4번 보험계약은 부합성을 갖죠. 자, 3번도 유사해요. 여기는 사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 보험자의 청약입니까? 계약자의 청약입니까? 계약자의 청약. 그 다음에 2번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 우연한 사고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서 성질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지문이 종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토샤는 안 틀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우리는 불요식. 예. 그 다음 4번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보험계약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약관에 의해서 그걸 준용하는 거고 공제보험이나 상호보험이나 우체국 보험도 이걸 갖다가 보험계약법을 그대로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준용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가입하시고. 자, 1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하자 없지요. 자, 2번.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이시. 아까 우리 책에서 본 문제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보험자의 승낙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서면이든 구두든 뭐 상관이 없잖아요. 왜? 요식이니까 분료식이니까. 분료식이니까. 4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계약상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원칙은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승낙 의제가 됐을 때. 자, 5번 가겠습니다. 상법상 보험 약관 후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약관. 약삼치잖아요. 자, 1번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약관에 있는 사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약관에 없는 사항은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설명해도 약관을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줘야 되는 약관을. 그 다음에 3번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약관을 먼저 교부하고 증권도 교부하고 두 개 다 줘야 돼. 그 다음에 4번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 약삼치. 자, 6번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그랬어.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왜 구속력을 가져요? 약관이 서명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서명하는 것이 합의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개월 이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이것도 본 문제 같은데. 자, 3번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 행사 시점 보험사고 발생 시에요? 계약 성립 시에요? 성립 시. 그렇죠. 그럼 4번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까? 체결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체결하기 전. 이렇게 해주시고 자, 7번 갑니다. 증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네요. 자,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 계약자 부담. 만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 동그라미.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름이란 이야기는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줘야 돼요? 보험료 낸 사람. 그럼 원칙은 누가 보험료 내? 계약자가.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주는 거지. 만약에 타인이라는 피보험자에게 주려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냈다는 말이 들어갔어야 돼. 외외적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4번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보험료 안 내면 증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8번 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다 맞는데 3번 보면 보험료와 지급 방법이에요? 산출 방법이에요? 지급 방법. 일시납으로 할 건지 분납으로 할 건지 이 방법을 써줘야 돼요. 증권에. 산출 방법 무엇에서 나오죠? 우리 재보험법에서 자, 재보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농장이나 회장한테 제출한 서류 있었잖아요. 정약사 책보에서 그다음
그때 보험료 산출 방법,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서로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하면 훨씬 더 기억력이 더 오래 가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그냥 2번이 틀렸는데 2번으로 바로 갈게요.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지루하니까 또 고놈이고 똑같은 거예요. 자, 10번 보험 대리상 등의 고난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그랬네. 옳은 거. 자, 1번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취의 고통이죠. 의사표시 수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상 있어요. 근데 이 대리상 중에서 고난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한했던 그 사유를 가지고 모르는 보험 계약자 등에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 못하죠. 모른다면, 통지를 안 해줬다면 모르니까. 그래서 자,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2번은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가지 항목 중에서 1개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제한할 수 있고 3개까지 제한할 수 있다니까요. 제한하게 되면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대리상이 아니면 누구를 이야기해? 이제 설계사를 이야기해. 설계사도 증권은 교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읍대에 들렸고. 4번 보험 대리상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의사표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틀렸고. 자, 11번 대리상의 고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네요. 그럼 1번은 대리상은 보험료 수령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자, 2번 대리상의 고난에 대한 일부 제한 할 수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제한했다면 알려줘야 되죠, 계약자한테. 안 알려줘서 그러면 계약자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따게 틀렸고. 3번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맞는 거고. 4번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상이 아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계사는 의사표시 할 수도 없고 의사표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증권 주는 거하고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줬을 때 보험료 수령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자, 12번 마지막 문제.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3번 보면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상은 보험자하고 대등하다고 그랬잖아요. 의사표시 체변에 할 수 있고 의사표 수령, 청취해 고통 받을 수 있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여기는 쉬운 파트고 또 이렇게 문제 한 2-3문제 정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진도 마치고요. 빨리 끝난다. 벌써 45분이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